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달 독서 모임에서 선정된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도대체 어떤 것들 중에 하나가 거짓말일까 하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어, 그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요즘 나온 책이에요. 2020년대 요즘 나오는 책이라 고전처럼 깊이 생각하거나 사회 시대를 생각해야 되거나 그런 배경 지식이 사실 필요가 없고 지금 세대, 지금 우리 시대 때 딱 읽으면 되는 책이더라고요. 적으로 좀 많이 어두워요.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진 않겠지만 저는 그런 류의 사건이나 내용이나 책을 접하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이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슬픔과 고통을 넘어야지 어른스럽게 성숙한다는 것을 옆에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숙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주인공이 3명이 나와요. 이제 소개시킬 아이는 채운이라는 아이예요. 계속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축구를 못하게 되어서 그 축구부가 있었던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거기를 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서 이제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가정 환경은 아빠가 이제 사업에 크게 잘 나가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나서는 집에서 주식창만 보고 있고 항상 데일리로 소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날이면 날마다 채훈이를 윽박지르고 채훈이 엄마를 이렇게 폭행을 행하고 그리고 우처증에 심해가지고 항상 채훈이 엄마를 괴롭혔어요. 채훈이 엄마는 쇼핑몰을 했는데 쇼핑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빠의 폭력과 폭언은 더 심해졌어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너무 심하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있었어요. 채훈이는 항상 집에 들어가는 걸 너무 괴로워했고 아빠의 비위를 맞추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채훈이는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랑 싸워도 엄마에게 폭행을 가해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있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엄마의 목숨이 위태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들고 엄마를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칼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뺏으려고 몸씨름을 하는 도중에 실수로 이제 아빠를 찌르게 돼서 아빠가 거실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칼을 씻고 그리고 피 범벅인 그곳에 있는 피들을 본인이 손과 칼과 몸에 다 이렇게 묻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엄마는 이제 수감이 되고 아빠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게 돼요. 엄마가 사실은 찌르지 않았잖아요. 본인도 뭐 찌르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엄마가 살인을 뒤집어 쓰고 수감 생활하는 것을 너무 괴로워해서 계속 자수를 하고자 계속 했지만 엄마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엄마도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채윤이에게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엄마의 뜻대로 수업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영어 과외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그럭저럭 하게 되었어요. 뜻하지 않게 친구 지우의
만화도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 지우 만화 속에 자신의 그날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이들 중에 두 번째 주인공은 소리라는 아이예요. 소리는 뜻하지 않게 죽음을 알게 돼요. 죽음을 알게 되면 초능력을 갖게 되죠. 이것도 작가의 상상이니까 그냥 상상이려니 하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소리는 이제 자기가 손을 잡는 사람들이 죽을지 살지를 알게 되는 능력을 갖게 돼서 너무 괴로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친구들과도 손을 잡지 않고 학교에서도 늘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단지 이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한 아이였어요. 가정 형편이 뭐 그렇게 풍요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엄마 아빠와 딸이 이렇게 세 명이 오붓하게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해요.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엄마도 아빠도 본인도 굉장히 지쳤어요.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끔은 했지만, 대부분 이 소리는 엄마가 너무 좋았고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아침마다 엄마의 손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이 소리는 지우라는 친구에게 도마뱀을 이제 한 2달 정도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이 도마뱀의 이름은 용식인데, 반 정도 키우다가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용식이가 의도치 않게 죽었어요. 그래서 용식이를 키우는 동안 이제 지우에게 줄 선물로 달력 선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용식이와 지우가 보이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용식이가 죽어서, 이 도마뱀이거든요.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었고요. 세 번째 주인공인 지우인데요.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그리고 엄마와 엄마의 애인과 지우가 3명이서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갈비집에서 항상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람들 비유를 맞추며 쉬는 날도 거의 없이 바쁘게 항상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이 두통은 7살 때 엄마와 아빠가 크게 다투면서 아빠가 밀쳐서 엄마가 머리를 다친 이후로 두통이 생긴 거였거든요. 뇌 종양을 진단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보험을 그 전에 많이 이렇게 들었고, 동네 사람들하고 놀러를 가기로 되었던 그 전에 지우에게 태블릿 PC를 선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바닷가에서 실족을 해서 실족사가 되었어요. 지우와 엄마 애인인 선호는 자살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태블릿 선물 사준 것도 그렇고 보험을 많이 넣은 것도 그렇고, 그거를 의심하게 되자 선호와 지우는 엄마에게 큰 배신감과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사망하자 선호와는 같이 사는 게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아서, 사실 남남이잖아요. 공사판으로 가요. 지우는 항상 학교에서도 굉장히 외로웠어요. 저는 아이들이 지우를 투명인간 취급했기 때문에 지우는 그 학교 생활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용식이를 같이 키우고 살면서 큰 힘과 위안이 돼서 그것을 견뎌 넘었거든요. 사망하고 따로 나가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물려준 돈은 손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판에 가서 알바를 하는 중에 이 용식이는 친구 지우네 맡겼거든요. 용식이와 본인 지우가 살 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맡기고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버티고 버틴 삶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용식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이제 공사판에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오는 도중에 오토바이에 치여서 경찰서에 가게 돼요. 경찰서에서 이제 보호자로 오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아빠는 엄마 이혼하고 딴 살림을 사렸고 새롭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엄마는 사망했고 주위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제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손우를 불러서 손우와 함께 이제 손우의 차를 타고 이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그 게임을 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고 이 책이 마치는데 중간에 이 지우가 엄마가 사망하고 나서는 아빠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는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는데 채윤이 아빠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만화에 그리기 시작했죠. 이 지우는 채윤이가 굉장히 그날에 있었을 때 부러웠어요. 아빠를 죽인 것과 아빠를 죽였지만 엄마가 대신 죽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런 엄마를 가진 것도 굉장히 부러웠고 아빠에게 그런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러웠어요. 이 지우가 그 사건이 없었으면 아빠한테 가서 그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이 그 일은 하지 않고 공사판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엄마 애인인 손호가 엄마를 정말 사랑했고 또 지우와 함께 살기를 원했고 지우를 많이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끝이 나요. 그렇지만 현실에 이런 처지에 처한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암암리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아이들이 참 마음이 아프구나. 이 아이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구나. 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응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